안녕하세요. 31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즉 탄생한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독재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반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전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1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동그라미 기역을 보면 주거용 건물 주택에 한한다. 이때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 사용 용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건축법에서는. 그러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 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택이 건물이 있는 대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는 것도 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전체 가격에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외려 우선 면제 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전세권보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통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는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토지, 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니은에 주택이 미등기 경우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주택, 등기된 것뿐만 아니라 미등기 주택, 건축물 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종전 판례는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등기는 되어 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원래 자연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자연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디귿에 있는 것처럼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바로 LH, SH,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H, 저도 현업을 할 때 LH 전세 임대주택을 중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LH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그러면 저소득층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중개사무소에 와서 전세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인가 LH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 1억짜리 전세를 얻으면 3천만 원 내 돈 내고 LH에서 7천만 원을 주고 그러면 LH의 이자만 2%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자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을 구하면 먼저 LH에다 통보합니다. 이 집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LH 법무사가 있어요. 실사를 해가지고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웬만하면 대상자가 되긴 해요. 그럼 대상자가 대상 주택이 되면 이제 계약서 쓸 때 LH에서 법무사가 나와요. 담당 법무사가. 그러면 그 어떻게 정리하면
임대인은 집주인 적고 임차인은 LH가 임차인이 돼요. 그러면 그게 실제 입주하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겠죠. 근데 계약서에는 전차인이라고 적지 않고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인 LH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LH가 대항력을 취득해야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LH 아마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면 LH 전세임대주택을 중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개보수도 LH에서 지급합니다. 그 대신에 주인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LH 임차인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싫어하겠죠? 번거로우니까 왜냐면 선순위 세입자 이런 거 목록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LH 임차인 아니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로 다가구가 많잖아요. 그 LH 전세임대주택은 다가구면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목록을. 원래는 일반 임대차를 할 때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나중에 최우선 면제는 물론 받겠지만 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거기 318페이지 리얼에 보면 중소기업도 적용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대기업만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외국인도 적용이 됩니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인도 다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예외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입니다. 원래는 주택이 아닌데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세를 놓거나 또는 주인 동의하에 개조했다면 보호받죠.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여관의 한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다방에 방이 2개 딸린 경우에는 그 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여관 전체나 다방 전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관, 이게 모텔에 또는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도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차임을 지급하고 사행수익하면 임대차죠. 민법에 대차가 3개가 있죠. 임대차, 사용대차, 금전소비대차 3개가 있는데 차임을 지급하고 사행수익하는 게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여관에 장기투숙하는 경우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장기투숙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상가든 주택이든. 그래서 여관의 장기투숙에도 이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방 판례가 그 리얼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게 바로 여관에 투숙하는 거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주로 어떻게 계약하냐면 3개월 계약 체결합니다. 그분들하고는.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어요. 무보증 월세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흥시 정왕동이나 그 다음에 오산시 걸동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무보증 월세가 아예 보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예치금 40만원, 한 달 월세 40만원, 중개보수 10만원 이렇게 해서 90만원 개업공개사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날 바로 입주해요. 대부분 거의 일주일 안에는 입주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저녁부터 당장 어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로 당일날 입주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뭐라고 적느냐 하면 임대차 계약서라고 안 적고 단기 일시사용 위한 임대차 이렇게 적고요. 또는 이행각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안 나가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특약을 넣어요.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면. 그렇게 한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죠. 효력은 없죠.